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 문상철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떻게들 보낼 계획이십니까? 다른 집 부모들은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오늘 같은 날도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1년에 며칠이나 쉬십니까? 저는 설날 하루, 추석에 하루, 이렇게 1년에 딱 이틀 쉽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해준 날 외에 더 쉬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소원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저녁 한번 먹는 겁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보는 겁니다. 겨우 소원이 그런 거냐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전자계열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을 한 지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보수를 지지해왔고 그래야 우리 사회와 경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의 부고를 듣게 됐습니다. 피자집을 하던 40살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인가 했는데 자살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의 가맹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행포 때문에 빚만 잔뜩 떠안은 채 가맹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를 그만둔 가맹점주들을 모아 피자 연합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소비자에게도 좋은 착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자연히 호응도 좋아서 전국 7개 매장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맞불을 놓았습니다. 어떤 곳은 불과 몇십 미터 거리에, 어떤 곳은 200m 거리에 직영점을 내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해댔습니다. 자사 프랜차이즈를 이어갈 수 있는 협동조합의 싹을 처음부터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런 배경을 알리 없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가격도 싼 그 직영점으로만 몰렸습니다. 협동조합 매장의 매출은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료는 결국 그 프랜차이즈의 무지막지한 행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9월 그 동료는 언론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싸게 구입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수익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일, 우리 사회가 칭찬하고 토닥토닥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제대로 된 사회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 동료는 오히려 더 짓밟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무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나요? 저도 그 말을 믿고 그분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그분도 그분이 속한 당의 국회의원들도 우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 것은 뜻밖에도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유일하게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 같은 자영업자들과 함께 본사의 행포에 목소리를 내주고 이리 시위 현장에도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나서 주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제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피자집도 프랜차이즈입니다. 남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브랜드 있고 매장도 번듯하니까 돈도 좀 벌지 않겠냐. 사실 저는 마이너스 대출에 카드론까지 썼습니다. 작년에도 수천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킨집이든 피자집이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본사만 돈을 벌고 가맹점은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출의 5%를 본사의 광고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익의 5%가 아니라 매출의 5%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지인은 4억 원의 빚만 지고 얼마 전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광고비의 용도를 물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본사는 답변 대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 한 판 시키면 한 판 더 들어보셨죠? 피자 한 판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 고객들은 좋겠지만 점주들은 죽을 맛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자 한 판 가격에 두 판을 주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 매출은 늘어나도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매출만큼 더 많이 챙깁니다. 저 같은 가맹점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자입니다.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벼랑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비애입니다.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래도 저희 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견뎌야 합니다. 재계약이 본사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은 길어야 5년입니다. 법적으로 10년이 보장된다지만 10년을 채우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거리로 나앉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은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번에는 로열티 6%와는 별도로 매달 0.8%를 갈리비로 걷고 있는 겁니다. 갈리비의 명목이 뭐냐고 하니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줍니다. 게다가 갈리비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갑질이 별겁니까? 반칙이 원칙이 되고 상식을 말하면 비상식으로 맞대응하는 것 그거지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너무 억울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시스템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소를 해도 조사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어떤 손해를 받는지 우리가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들끼리 모여서 소송을 해볼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형 로펌을 변호사로 쓰기 때문에 해봤자 이길 확률이 낮다는 대답 그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자영업자를 위한 법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는 지인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죠. 정말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임차상인보호법, 비용 떠넘기기나 심야 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한 서민 이자 부담 경감법,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민주당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자세한 사정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선거 때는 경제 민주화니 서민 경제니 떠들다가 평소에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정치가 약자의 편에 서면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힘없고 덜 가진 사람들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일 때도 저 같은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여당이 되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믿지만 문재인 후보가 있어 더 든든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값보다는 저 같은 을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경제개혁, 재벌개혁도 뜬구름 잡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 하청업자,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상식대로만 열심히 살면 살만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는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영세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마음을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을 믿습니다. 얘기를 마치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피자 가맹점주였던 부부입니다. 빚까지 얻어 8억을 투자했는데 하도 적자가 쌓여 가게를 접고 지금은 식당에서 주방과 서빙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이 부부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로열티와 광고비,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전부인 수입으로는 소송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부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사람한테 대통령을 시켜서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문처럼 생각하게 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오래 고수해왔던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서민들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않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젠 제대로 된 선택으로 잠자고 있던 권리를 깨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도 걱정 없이 휴일에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캠핑도 다니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